노후를 망치는 치명적 실수에 관해 차근차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늙어서까지 굳이 불편한 인간관계 연연해 하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고. 모임 같은 것도 과감히 손절하라고 말이지요. 한 분은 예전에 친구가 많았지만 점점 경제적 사회적 차이가 생기다 보니 편가르기가 시작되더라 하셨고, 그런 모습에 질려서 지금은 혼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즐겁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힘든 건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곁에 이상한 인간들과 얽혀 있을 때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고요. 바로 이런 고민들이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금 진지하게, 그러나 편안하고 길게 나누고 싶습니다. 노후가 다가올수록 많은 분들이 관계가 줄어드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불편한 사람들에게서 받는 상처가 싫다고 말합니다. 나이 들어도 모임에서 시시콜콜 따지거나 별것 아닌 일로 삐치고 결국 그 모임에서 빠져버리는 상황이 잦아지면, 그러나 반대로 억지로 모임을 유지하다가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자꾸 비교당하거나 마음 다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 혼자가 편하다 하고 과감히 결정하기도 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답인지, 또 혼자 지내면 외로움에 괴로워지지 않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연예인 사례부터 조금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원로 연예인 중에 나훈아 선생님이 계십니다. 노래 인생을 오래 걸어오셨고 누구나 인정하는 대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변 인간관계를 최소화하는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스스로 말하길 불필요한 모임이나 행사에는 얽매이지 않는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 마음이 편하고 존중받는 자리만 고르고 골라 나간다라고도 하셨지요. 예전에 한 매체 인터뷰에서 무조건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노후가 풍성해지는 게 아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구와 어떻게 만나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 삶의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지키며 사는 모습이죠. 이미자 선생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래 무대 생활을 해오면서 숱한 사람들과 얽혀왔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굳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대하는 이들과는 거리를 두었다고 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시달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병이 생기면 본인만 손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더군요. 김수미 선생님이나 백일섭 선생님 인터뷰에서도 노년의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건 좋지만 억지로 맞추거나 참기만 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하셨습니다. 다들 연륜이 있는 분들이니 이 말씀이 어쩐지 묵직하게 들립니다. 이런 걸 보면 노년기에 사는 방식은 크게 둘로 갈리는 듯합니다. 하나는 뭐라도 잡고 있어야 외롭지 않으니 관계를 끊지 않는다라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나이 먹어서까지 남 눈치 보느니 차라리 혼자 지내겠다라는 쪽입니다. 분명 양극단일 수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굳이 사람에게 시달리지 말라, 필요 이상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사람을 만나기 싫어도 억지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외로워질까 두려워서 어떻게든 모임을 붙잡고 싶은 마음도 공존한다는 점이지요. 흔히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행동 세 가지가 따삐빠, 즉 따지고 삐치고 빠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임에 나가서 사소한 말에 예민해지고 그 자리에서 논쟁을 벌이거나 화를 내고는 결국 상대나 자신이 먼저 심통이 나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뒤늦게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고 상처만 깊어집니다. 그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고 고립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한 번쯤 대화를 통해 풀 수는 없을까? 혹은 아예 처음부터 안 맞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거나 모임 자체를 바꾸는 게 맞을까? 이 두 갈래길에서 오랜 갈등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대 철학자이자 심리학자로도 유명한 에리히 프롬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를 통해 성장하지만 그 관계가 억압과 갈등으로 점철된다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더 성장하고 더 평온해지려면 꼭 필요한 관계만 남기고 해로운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둬도 된다는 뜻이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몸도 마음도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치여서 스스로를 희생한다면 오히려 노후를 망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커집니다. 사람이 전혀 없으면 어쩌지? 혹시 나중에 쓰러졌는데 아무도 날 챙겨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댓글에 이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지탱할 힘이 없어서 남에게 의지하기만 하면 결국 노년에는 그마저도 버림받는다. 혼자서도 잘 사는 연습을 해야 오히려 사람들과 만날 때 더 당당해진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옳다고 봅니다. 내가 외롭다는 이유로 혹은 의지할 데가 없다는 이유로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다 보면 결국 상처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관계라는 게 서로가 자립한 상태에서 주고받아야 더욱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혼자 있는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게 아니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독서며 운동이며 요새는 인터넷 방송이나 취미 생활도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혼자서도 충분히 재미있고 알차게 시간 보낼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환경이니 굳이 모임에 연연하지 않고도 인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한편 회비만 내고 스트레스만 가득 안고 오는 모임을 차라리 정리하고 그 시간에 독서나 여행으로 내 삶을 더욱 채우겠다는 분도 많고요. 옛날에는 사회 분위기가 달라서 노년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수단이 모임 말고는 거의 없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죠.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는 걸 모두 끊어라 라고 권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주는 관계나 모임이라면 과감히 끊어내거나 재정비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입니다. 노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덜어내면 편안해진다라고요. 인생 후반기에 더욱 편안하려면 과감히 내 삶에 무겁게 걸리는 일부 관계는 덜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결코 모든 인맥이나 인간관계를 싹 다 부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모임에서 사소한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지기만 한 건 아닐까? 내게도 잘못이 있을 텐데 그렇게 쉽게 관계를 끊는다 하는 게 옳은 걸까? 물론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지요. 나도 모르게 내 말이나 태도가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다 끊자 할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먼저 솔직하고 부드럽게 대화를 시도해 봐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불편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말해 보면 의외로 그 자리에서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왜 그렇게 예민해졌고 왜 그리 삐치게 됐는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나도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도 내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노후라고 해서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젊었을 때부터 쌓인 감정 처리 방식이 계속 이어지며 갈등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사소한 말에도 화가 나고 그것을 계속 곱씹게 됩니다. 또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같은 예민한 사안이 얽히면 더 크게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배우 송혜 선생님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늘 자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찰하는 습관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화로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상호 존중도 없이 상대가 계속해서 무례하게 구는 경우라면 관계 정리가 낫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숱하게 상처 주고 받았는데도 그래도 오래 봐온 사이니까 하는 이유로 계속 만나다 보면 끝내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서로에게 해만 끼칠 수도 있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이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스트레스 속에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아깝지 않겠습니까? 다만 사람에 따라 사정은 다릅니다. 어떤 분은 가족 외의 친구들이 전부이고 그 친구들과의 만남조차 끊기면 정말로 외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일은 훌쩍 넘어서도 운동 모임이나 봉사 단체 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얻는 분도 계시지요. 이런 분들은 애초에 서로 괴롭히지 않고 친목을 잘 유지하며 오히려 삶의 낙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모임을 버려라가 아니라 정말 내게 도움이 되고 마음이 편한 모임인지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지인이 우스갯소리로
노후 행복의 셋을 말씀해 주시던 게 떠오릅니다. 첫째, 혼자서도 놀 줄 알 것. 둘째, 불편한 사람은 적당히 멀리할 것. 셋째, 남 일에 지나치게 감정을 소모하지 말 것. 이것을 지키면 나중에 마음 상할 일도 줄고 스트레스를 잘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 여러 댓글에서도 같은 맥락의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노는 연습을 하라라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분명 혼자 노는 법, 즉 혼자서도 즐겁게 사는 법을 알면 모임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대폭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혼자 노는 법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운동, 등산, 낚시, 그림, 서예, 음악, 독서, 여행, 반려동물과 함께 보내는 시간 등등 얼마든지 있지요. 기술적으로는 인터넷 방송 시청이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도 혼자만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미술 전시나 공연 관람을 혼자 다니는 것도 괜찮고요. 하다못해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꽃과 나무를 감상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됩니다. 철학자 장자는 스스로 즐거울 줄 아는 자가 가장 자유로운 자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지 않아도 즐겁고, 그러니 억지로 어디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힘을 기르고 혼자서도 기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유가 생깁니다. 내게 불쾌한 말을 해도 굳이 그 자리에서 따지느라 모든 힘을 쏟지 않고, 아, 저분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고 웃어 넘길 수가 있게 됩니다. 참기 힘들 정도라면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하거나 다음부터는 그 모임을 떠나버려도 별 미련이 없는 것이지요. 내 행복의 전부가 그 모임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모임에서 자연스레 좋은 사람과만 연결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쓸데없는 관계를 정리해야 편하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생활 속에서 체득하신 진리이지요.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을 억지로 안고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50 넘어서면 더 이상 사회생활로 승진 경쟁이나 조직 안에서의 정치 싸움 같은 게 주가 되지 않으니 굳이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붙잡고 살아갈 이유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한 분은 이렇게 정리하는데 성공하고 나니 인생이 훨씬 가벼워졌다. 이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무엇보다 스트레스에서 해방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인간관계를 정리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갑자기 연락을 차단하고 모임을 끊으면 저 사람 무슨 일 있나 하고 더 큰 소문이 날 수도 있고 민망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모임을 유지하면서 자기 감정을 속으로만 사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츰차츰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바쁘다는 식으로 양해를 구해도 되고, 직접적으로 지금 제 건강과 마음이 지쳐서 잠시 쉬고 싶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 이유라면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혹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더욱더 손절해도 된다는 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외로움과 공허함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철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진짜 외로운 것은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내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채우는 데서 온다고 했고, 루소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내가 충분히 성숙하고 단단해진다면 불필요하게 다른 이들과 부딪히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도 되고, 내 행복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예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완전히 혼자 사는 삶이 즐거운 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누군가와 대화하고 교감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느끼기 때문에 아예 모든 인간관계를 끊기에는 용기가 안 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나 취미 모임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공부하는 모임이나 봉사 모임처럼 의미 있는 활동을 공유하는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비교나 시기, 자랑질 같은 게 적고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어느 모임에 나갔는데도 자꾸 내 마음이 불편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피곤함이 느껴진다면 거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다른 길을 찾아보면 됩니다.
어떤 분은 만나면 무엇을 하든 비교와 서열 매기기가 빠지지 않는 게 한국 사회다 보니 노년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모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거기에 지쳐서 집에서 가족이나 반려동물과만 지낸다고 하십니다. 그게 잘 맞으면 물론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온전히 행복하다면 되는 것이니까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모임에서 마음 맞는 분들을 만나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의지로 선택한다는 점이 아닐까요? 해야 하니까, 외로우니까 무조건 만난다 이런 식이 아니라 이 모임이 내게 즐거움을 주고 내가 마음 편하다면 기꺼이 만난다.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거리를 둔다. 이런 태도가 노후를 망치지 않는 비결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아도 나이 들어 병치레가 잦아지면 서로 챙겨줄 수 있는 이들이 자연히 줄어든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노후에 가까운 친구 몇 사람이라도 있어야 외롭지 않고 든든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벗이 몇 명이라도 있다면 큰 복이지요. 하지만 그 벗이 되려면 일단 서로가 신뢰와 존중의 태도를 지켜야 합니다. 주위에 보면 나이 들어서까지 사람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은 결국 혼자 남기 쉽습니다. 어느 땐가 서로에게 따지고 자주 삐치고 결국 그 모임에서 빠져버리는 일이 반복되면 주위에 남는 사람이 드물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은 또 상대 탓만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해서 내가 좀 솔직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스스로 조금의 융통성도 가지지 못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맹자는 상대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지혜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 마음을 언짢게 했을 때 먼저 차분히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도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거나 정리하는 게 더 낫지. 그때그때 화를 내고 곰곰이 쌓아두다가 결국 폭발하는 방식은 나도 상처가 크고 남도 상처가 큽니다. 노후엔 더욱 정신 건강이 중요한 시기라 쓸데없는 감정 소모는 최대한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안정을 위해 불편한 사람부터 정리한다는 원칙을 세운다고 하십니다. 그분들은 의외로 외롭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일상에 집중할 수 있으니 시간도 더 풍요롭고 혼자 있어도 좋고 가끔 가까운 이들과 만나는 것도 즐겁다고 하시지요. 결국 노후를 망치는 치명적 실수는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남의 시선이나 막연한 불안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늘 옳다고만 생각해서 부딪히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악순환을 지속하는 것도 큰 실수일 것입니다. 예전처럼 내게 아무런 대안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얼마든지 혼자서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임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되 거기서 행복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계속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 관계가 내 정신 건강을 해칠 정도라면 과감히 놓아버리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실상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집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대하든 그래,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소리와 지적, 비교가 만연한 모임에서 벗어나고 나면 더 자유롭고 나다운 생활에 집중할 수 있으니 삶 자체가 건강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스트레스가 줄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저는 옛날에 들었던 어르신 말씀 중에 인생은 본래 외로운 거고 거기에 감사와 여유를 더하면 고독이 아니라 자유가 된다고 하신 게 있습니다. 참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은 철학서나 인문학 도서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지요. 사실 노후에 더 이상 누구에게 꼭 맞출 필요도 없고 일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 시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남은 인생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로부터 오는 고통과 스트레스, 정말 합당한 대화조차 나누기 힘든 모임에서 받는 상처, 그런 것들은 이제는 좀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요? 건강한 관계는 분명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의 평안을 해치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해도 좋습니다.
홀로 사는 게 꼭 외롭고 쓸쓸한 것만도 아니고 정말 고마운 인연들은 내가 붙잡지 않아도 언젠가 다시 닿는 법이니까요. 그 사이에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가꿀 수 있다면 오히려 노후가 더 아름다워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한 신문 기사에서도 노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결국 자기 돌봄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돌봄 능력이 풍부해진 사람은 모임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꼭 필요한 말만 전하고 거리를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한 철학자의 명언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알라고 했지요. 나이가 들수록 내 욕구와 감정에 솔직해지고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를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나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도 한결 명료해집니다. 필요 없다면 불필요한 모임에 나가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 싶으면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그래도 계속 심하다면 확실히 선을 긋고 떠나면 됩니다. 결국 노후를 망치는 치명적 실수란 바로 눈치와 불안에 이끌려서 내 마음이 진정 원하는 삶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꼭 저나 누구의 말이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시면 됩니다. 부디 고민이 있으시면 오늘의 방송을 참고하시어 나에게 맞는 관계와 나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구분하시고 굳이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댓글에서 공유해 주신 얘기들을 읽으며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친구가 갑자기 딴 사람처럼 변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기 싫어 멀리 했다고도 하고 인생은 결국 각자 도생이다. 오래 봐온 사람도 한순간에 등을 돌릴 수 있다. 그러니 아등바등 매달리지 않고 혼자 노는 법을 익혔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며 진짜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먼저 지키고 돌보는 게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남들이 하는 말 혹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상적인 노후 생활상에 얽매여서 정작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친한 사람 한둘만 곁에 있어도 괜찮고 정말 마음 편한 모임 하나만 유지해도 좋고 아무도 없이도 행복하다면 그 또한 훌륭한 노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건 사람들이나 모임에 매달리다 상처와 스트레스를 걷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자도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복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서 서로를 인정해 줄 때 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모이느냐보다 누구와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혹시라도 지금 불편한 관계나 모임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용기를 내 보시길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게 끊는 것이든 혹은 대화를 통해 잘 풀어보는 것이든 노후를 망치는 치명적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 보는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스스로를 아끼고 내가 진정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쏟을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남은 나날들이 더 풍성하고 자유로워질 테니까요. 끝으로 많은 분들이 하신 말을 종합하면 노년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관계보다 차라리 고즈넉한 혼자가 낫다는 겁니다. 그 외로움조차 내가 감당하고 즐길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고 평화가 됩니다. 그러니 모임이든 뭐든 내 인생에서 진짜 필요한 요소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겠지요.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길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후가 다가온다는 건 어쩌면 비로소 나를 가장 소중하게 돌볼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온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주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면 과감히 내려놓거나 대화를 통해 시원하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 삶을 지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여도 좋고 함께여도 좋다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어느 쪽이든 후회 없는 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각자에게 잘 맞는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노후가 되시길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정맨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길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